안녕하세요. 미진의집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최근에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형성해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기업을 채널을 통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 기업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티커는 PLTR이고요. 팔란티어는 워낙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 중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2월에 신고가 한번 딱 갱신하고 그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쭉 빠지고 있죠. 저는 그동안 팔란티어를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매수를 하지 않다가 여기 이 화살표부터 팔란티어를 좀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해서 여러 투자 아이디어와 잠재 리스크 등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 팔란티어가 뭐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100% 이해했다기보다는 90%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우 어려운 기업이고 어려운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Founded in 2003 by billionaire Peter Thiel alongside current CEO Alex Karp, Joe Lonsdale, Stephen Cohen, and Nathan Gettings, Palantir's tech helps detect unusual or suspicious patterns in large datasets, using techniques that the founders learned working together at PayPal. The CIA was one of the company's earliest investors, and its only customer for a number of years. Eventually, other intelligence agencies like the FBI and the NSA jumped aboard, using the company's customized data analytics capabilities to track and capture terrorists, insurgents, and drug smugglers.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대로 팔란티어는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조 론스데일, 스테펜 코엔 등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고요. 이 외에도 피터 틸은 페이스북의 초창기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이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유명하죠. 페이팔을 매각하고 또 페이스북 투자로 번 돈으로 팔란티어를 창업했습니다. 팔란티어는 크게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고담과 팔란티어 파운드리인데요. 팔란티어 고담은 조직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 보호, 그리고 분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범죄 활동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데에서 매우 효과적이어서 주로 군사방어 작전과 작전 계획 수립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CIA, FBI 등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이 주 고객이죠. 참고로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확산 데이터 추적 관련해서 미국 복지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고담의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좀 바로 보겠습니다. The company's software has been credited with helping to find and kill Osama bin Laden. And though this has never been confirmed, Palantir certainly has not disputed it. The techs also helped to uncover Bernie Madoff's Ponzi scheme and rooted out Chinese spyware installed on the Dalai Lama's computer. 그 다음에는 팔란티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여 데이터를 재창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사의 임상실험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조업의 효율적 공정 및 품질 관리, 그리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이 파운드리 활용 사례입니다. 팔란티어 파운드리 관련 직원을 기관이나 기업, 즉 파운드리 고객에 파견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기관이 아닌 상업 부분, 즉 일반 기업이 주 고객층이고요. 향후 팔란티어는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팔란티어의 핵심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파운드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CEO 손동현입니다. 제가 2017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드라이브할 때 40년 전부터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들이 수많은 시스템 속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년간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생산, 영업, 품질, 서비스 등 밸류체인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임직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데이터 기반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의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을 맡고 있는 변우철입니다. 제가 제조업의 주요 밸류체인인 SCM 업무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건설 장비의 SCM은 마켓 트렌드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센싱하는 기존의 방법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I360에서 팔런티어와 함께 만든 약 3억 노후에 달하는 빅데이터인 시장 수요 데이터셋과 자사 건설 장비에 달린 TMS 기기를 통해 생성된 장비 가동 시간 정보를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장비 가동 시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가별 마켓 수요의 회복 속도를 현장에 가보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센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 예측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팬데믹 상황 안에서 경쟁사들보다 빠르게 SCM 안정화를 이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파운드리 영상을 통해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만 첨언하자면 팔란티어의 라이브 데모데이에 나온 자료인데요. 파운드리를 실제로 활용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도식화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한눈에 보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솔루션까지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고 문제나 공급 문제, 그리고 방금 두산 인프라코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나 거시환경 변화 등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제조업에서 매우 중요한데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흔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단순한 데이터 기업이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보관, 통합, 판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는 달리 팔란티어는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 간 이관하거나 판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팔란티어는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보시면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역할을 할 뿐 데이터를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 권한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고요. 팔란티어는 단지 고객이 그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업은 데이터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팔란티어는 컨설팅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란티어에는 이 Forward Deployed Engineers, 줄여서 FD라고 하는 내부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고객과 조직과 밀착하여 심층적으로 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팔란티어에게는 새로운 산업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일 경우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 몇 명을 파견해서 또 전담하게끔 해서 그런 이해도를 쌓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컨설팅 기업들처럼 특정 고객에게만 적합한 100% 커스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 적합한, 다시 말해서 여러 기업과 여러 조직을 범접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보고 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약의 임상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거나 생산 라인의 잠재적 결함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 등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부풀려서 팔란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과 어느 정도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준의 집에 팔란티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 없다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잠재 경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사는
고객의 내부 IT 부서이고,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자체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경쟁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고객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경쟁이 매우 적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들이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대부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매우 큰 예산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팔란티어는 이미 15년 넘게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 위협이 있지도 않았죠. 따라서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란티어의 잠재 경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팔란티어의 경쟁사로 스플렁크, 알테릭스, 데이터더욱 등을 언급하지만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들 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로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들과는 달리 완전하지 않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사고를 낼 확률이 가장 적은 고객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와 같은 어떤 불완전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릭스와 스플렁크 같은 기업들은 완전한 데이터 세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접근하기 때문에 팔란티어와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나마 생각했을 때 가장 근접한 경쟁사는 이 세멘틱 AI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것일 뿐이고 직접적인 경쟁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팔란티어의 고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팔란티어의 고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정부기관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고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경쟁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혜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팔란티어의 고객 중에서는 국가기관과 정부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IA나 NSA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들입니다. 또 국방부나 방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고 수준의 보안과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죠. 이런 기업들은 한번 서비스 제공 업체로 선정되기가 매우 힘들지만 한번 선정되고 나면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팔란티어에게는 전환비용, 규모의 경제,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개는 제가 이전에 경제적 혜자라는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 혜자는 이 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꼭 봐볼 만한 요소들인데요. 아무튼 팔란티어에게는 이 전환비용이라는 경제적 혜자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팔란티어 고담의 고객들 중에서는 방산 섹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계약을 따는 이상 팔란티어는 일종의 내부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팔란티어는 이들 기관의 보안을 책임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내부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최고 수준의 보안과 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 대처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15년 넘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온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만약에 다른 기업으로 바꿀 경우 전환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할 거랍니다. 이거는 방산업에서의 로키드 마틴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몇몇 대형 방산업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있죠. 이러한 몇몇 기업들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미국 국방부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미국의 정부기관과 서방국가 정부기관 등과 더욱 많은 계약을 따낼수록 팔란티어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초기 소프트웨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서 많은 고정 비용이 들지만 운영과 관련된 가변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인데요. 팔란티어 고담은 여러 정부기관에서 데이터 세트를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늘어날수록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 많은 고객이 참여해서 데이터 세트를 공유할수록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갖는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미국 정부기관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세계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서방국가, 즉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 기관들도 팔란티어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영국의 보건복지부와 협업해서 영국 내 백신 보급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썸포와 협업하여 일본의 정부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미국 원자력 안전국과 5년짜리 계약을 또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는 미국 원자력 안전국과는 첫 계약, 즉 신규 고객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규 고객 유치 역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고객이 증명하는 제품과 서비스 퀄리티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직접 리뷰를 해주고 좋다고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결과인데, 근데 팔란티의 고객들은 팔란티의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는 게 딱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는 캐나다 은행인데요, 이 은행은 그동안 팔란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던 고객입니다. 근데 최근에 팔란티의 지분을 339%나 늘렸습니다. 이게 시사한 바는 뭘까요? 자기들이 직접 팔란티의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너무 만족했고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에 공감하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미국 CIA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써본 것 중에 최고라고 치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트너십을 메운 IBM 역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극찬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가 지향하는 대로 Best Customer Experience, 즉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아주 훌륭하게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팔란티어는 미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원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영국 내 백신 보급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본에서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본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정부나 이 정부기관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함부로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잘 모르는 기업에는 도덕 맡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국가 정부들에게 미국 정부가 아주 강하게 추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영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봤던 이 두산 인프라코의 경우에도 이 사장님까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의 퀄리티를 아주 강하게 지켜세우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팔란티어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추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네트워크 효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강한 팬덤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 중 24위가 팔란티어이고요. 국내에서는 팔란티어가 2위까지도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팬덤을 오늘날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것이 결국 투자에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많은 기업들이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스타벅스, 테슬라, 나이키 등은 엄청난 팬덤을 자랑하고 실제로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저는 팔란티어도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팬덤은 더욱 강력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팔란티어의 경영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소개된 대로 피터 틸은 이미 팔란티어 창업 전부터 저명한 인사였고, 알렉스 카프도 다소 기인 행동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었죠. 그리고 스테펜 코엔은 스포츠 구단주 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 역시 테슬라와 애플이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죠. 그래서 저는 경영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팔란티어 역시 경영진이 팬덤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팔란티어라는 이름입니다. 팔란티어는 전설적인 소설인 반지의 제왕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반지의 제왕은 워낙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호감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애국 관련 테마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saying that the future of our nation depends on it. The country with the most important AI, most powerful AI, will determine the rules. That country should be either us or a Western country. Palantir doesn't do business with China, the US's main competitor when it comes to AI. So if we bring our A game, we will win. If we bring our D plus game, because most people in the Valley live on an island where this seems like a questionable project, they will. 자, 영상을 보시면 나오지만 팔란티어는 서방세계, 특히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창업부터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팔란티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해도 응원하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했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애국이라는 테마가 엮여서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크인베스트입니다. 오늘날 투자 세계에서 캐시우드와 아크인베스트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캐시우드의 경우 정말 신봉자들 많이 생겼고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한 종목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공개적인 팔란티어의 팬입니다. 팔란티어의 주식을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ARKK 펀드에는 1,300만 주를 편입하면서 1.28%의 비중으로 늘렸고 ARKW의 경우에는 517만 주를 편입하면서 1.71%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이나 스타벅스, 테슬라 등의 기업은 B2C 기업으로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이 인지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지만 팔란티어는 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B2B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팬덤 형성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상업 부분의 성장성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Today, the company increasingly works with high-profile commercial customers too. Its first was JP Morgan Chase, which adopted the software in 2009 to monitor employees who might go rogue. However, the partnership ended in scandal when JP Morgan's special operations lead used it to spy on top executives. Others have continued to express interest, though. Fiat Chrysler now uses Palantir to identify potential faults in car parts. Airbus uses it to respond more quickly to manufacturing problems, accelerating the production of its A350 aircraft. And BP uses it to analyze drilling data, reportedly leading to a 10% increase in oil production in the North Sea. 이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상업 부분의 성장성입니다. 더욱 많은 민간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팔란티어는 상업 부분의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을 6,000개의 기업, 연간 500밀리언 달러의 매출로 잡고 있는데 파운드리는 개별 기업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확대하면서 이런 상업 부분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에어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에어버스뿐만 아니라 항공기 산업 전체로 적용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플랫폼은 100개 이상의 항공사와 9,000개 이상의 항공기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파운드리의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강력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팔란티어의 상업 부분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업 부분 소프트웨어인 파운드리의 미래에 대한 팔란티어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시죠.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future of Foundry and how we're going to increase Foundry's impact. We think about doing that in three ways. First, reaching more customers through our use case catalog and modular deployment options. Second, reaching more users so that Foundry can power every critical decision made in and across institutions. And this means getting Foundry into the hands of every user who needs it through things like a new mobile offering and enabling users across organizations to collaborate so that they can work together to solve hard problems that can't be solved alone, like the ongoing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hird, we're going to build on what you saw in the demo and innovate in our approach to how AI is applied to operations. We imagine a world where every decision made is informed by the best data possible, and decision makers leverage simulation to fully understand the wanted and unwanted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within complex connected systems. We believe that by combining the software's ability to fully explore a decision space with the human operator's ability to understand unmodeled constraints and information, we enable organizations to rapidly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s and consistently be adjusting towards optimal in every decision that they make. This can mean anything from identifying the optimal price to sell inventory, identifying wind turbines positioning to maximize electricity generation, or plotting shipping routes that will maximize revenue over the course of years.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핵심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파운드리의 시장을 더욱 키울 것이고 특정 산업이나 조직만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 조직이 동시에 사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전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이전에 Sales Peopl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업 부분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이 CEO인 알렉스 카프는 이 직군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부터 태도를 바꿔서 영업 부분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참고로 올해 안에 팔란티어의 이 다이렉트 세일스 팀을 1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규모 대비 3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형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팔란티어는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상업 부분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와 콜롬비아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마존이었고, 팔란티어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소프트웨어 역시 아마존의 AWS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최근에 체결한 IBM과의 파트너십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IBM의 AI 소프트웨어를 고객 친화적으로 데벨롭할 수 있게 도와주고, 대신에 팔란티어는 IBM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IBM의 세일즈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 부분에 대해서 더욱 침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팔란티어는 2020년 4분기 상업 부분 매출이 1.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고,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 전체 상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2%나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상업 부문 매출 비중이 이제 44%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더 이상 팔란티어가 정부기관형 기업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업적인 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팔란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 100개인 포춘 100의 8개 기업, 글로벌 100대 기업 중 12개 기업, 그리고 글로벌 300대 기업 중 24개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팔란티어의 상업 부분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은 애국입니다. 아까 팬덤을 설명하면서 다루긴 했었는데, 팔란티어는 서방세계,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기업입니다. 이 영상은 CEO인 알렉스 카프가 팔란티어의 미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The company was founded following 9/11 with the goal of defending American interests. The core mission of our company always was to make the West, especially America, the strongest in the world for the sake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네, 짧고 굵은데요. 명확하죠. 팔란티어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을 위해서라도 팔란티어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또 다른 CEO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인터뷰 내용 중 제가 발췌해온 건데, 보시면 팔란티어는 미국과 흔히 말하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있겠죠. 그런 국가와 그런 국가의 기업과는 일절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기업 설립 때부터 공언해왔습니다. 정말 컨셉이 확실하지 않나요?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요즘 팔란티어는 이러한 컨셉과 테마를 타고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먼저 재무와 수익성입니다. 팔란티어는 창업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했고, 개인적인 전망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이익 전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R&D 비용이 계속해서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죠.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 상업 부분 확장을 위해서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이렉트 세일스 피플 채용 확대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G&A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당분간은 좀 늘어날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을 봐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톡 옵션 지출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건 앞서 살펴본 것처럼 R&D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R&D 비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양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차입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지금 차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다만 여기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억 달러 수준인데, 총 부채 규모가 12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총 부채를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사람의 어떤 피와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서 이거는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매출 총이익률이 70%대를 보인다는 것, 그리고 아까 투자 아이디어로 잡았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볼 때 현재 재무 상태는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Stock 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주식 기반 보상, 즉 스톡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스타트업 기업이나 성장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해서 다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스톡옵션 지출 금액이 무려 12.7억 달러입니다. 12.7억 달러요. 2020년 연간 매출이 10.9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매출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지출 금액인데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팔란티어의 주식 기반 보상 지급액은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팔란티어의 경영진이 이러한 주식 기반 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남았고 또 얼마나 걸쳐서 지급될 거며 또 얼마나 더 지나야 이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등에 대한 가이던스가 일절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좀 저는 우려가 되고 리스크로 좀 잡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 금액이 수익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언제쯤 스톡 옵션 지급액이 줄어드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어야 주주들은 팔란티어가 그래 대략 언제쯤 수익 전환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길 텐데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이 자료를 낸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자료를 낸 이유가 뭐냐면 팔란티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스톡 옵션을 제외했더라면 우리의 실적은 뭐 이랬을 겁니다 라고 제시하는 건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이라는 것은 결국 다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일 뿐이고 주주로서는 당연히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진지하게 리스크를 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내부자 매도입니다. 보시면 뭐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주요 임원진들 최근에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CEO인 알렉스 카프도 상당히 자사주를 매도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매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스톡 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매도는 뭐 이상할 게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주요 경영진들은 큰 비중을 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피터 틸은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팔란티어의 대규모 내부자 매도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경영진 그리고 임원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지분을 보유하고 조금 정리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만약에 10년 넘게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조금은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전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경영진이 여전히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피터 틸은 공식적으로 6.61% 지분 외에도 다양한 투자 펀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스테펜 코엔의 지분이 크게 감소한 것은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인 피터 린치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기로 내부자 매도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약 어떤 기업의 주가가 3달러에서 12달러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경영진들이 전부 매도하고 있다면 주의해야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영진은 자녀 학비나 주택 구입, 채무 상환 등 온갖 이유로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만약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다면 이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은 23.5달러에서 25.8달러 사이에 목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은데요. 애널리스트 의견도 참고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준의 집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2023년 안에 50달러, 2027년까지 100달러로 목표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뭐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다 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팔란티어를 공부하면서 상당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가가 세 자리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봐요. 1, 2년 안에 될 일보다는 5년 이상 정도는 잡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If you are speculating or you are, or you're thinking about the short term, there are plenty other things to invest in. We're building the company we believe in. We're going to do it for the long haul. There'll be ups and downs. My lawyers won't let me say more than that, but it's obvious. And if you want something else, it's a huge world. Buy some other stock. You don't have to buy Palantir. No one's forcing you. We're completely liquid. Do something else.
카프 CEO 말처럼 팔란티어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주식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투자하실 분이라면 혹은 투자 중이신 분이라면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이 훨씬 큰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 프레임보다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은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팔란티어에게서 제가 테슬라를 처음 공부하고 이해했을 때의 느낌이 많이 나서 좀 설레기도 하고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니까요. 단순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의견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